여기는 그 장한철 산책로라 그럽니다. 2013년 12월 25일 날 이곳을 만들었는데, 장한철 할아버지는 제주도 인동장시 입도 7세 손입니다. 저는 14세 손 장영주라고 합니다. 우리 장한철 할아버지가 만든 표회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한철 선생님이 과거에 응시를 하는데 그만 낙방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과거에 응시를 해 보니 명조 임금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는 그 지방에서 보는 향시 보지 말고 바로 올려라, 이런 하명이 내려져요. 그래서 장한철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당선되지 않고 바로 서울에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듯이 장한철 할아버지도 상당히 집안이 가난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시험을 보러 과거에 응시하려 갈 노자가 없어요.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 제주도민 전체가 모여서 비용을 대주죠. 그래서 29명을 이렇게 데리고 1770년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1770년 12월 5일부터 1771년 6월 달까지 쭉하게 일대기를 쓴 것을 우리는 표회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회록에 얽힌 사연은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데요. 청산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 또는 제주도 밀감을 어디서 먹었던 이야기, 또는 노인성, 노인성이란 서귀포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장수의 별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 삼방산에 대한 이야기, 삼성열에 대한 이야기, 더더욱 중요한 건 설문대 할망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이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확실치 않지만 상선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저쪽에 한라산이 보이니까 설문대 할망 나 좀 살려줍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기록이 1771년 1월 5일자 일기문에 나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설문대 신화를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쭉 가다가 여기에는 바로 뒤쪽에 생가가 있습니다. 이 생가는 현재 우리 에어로그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앞으로 요 생가를 복원을 해서 문학 창작실을 만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요 산책로를 쭉 이어서 10일을 만들 계획도 지난번에 가져 있다가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올라가 보면은요, 기적비라는 것이 있어요. 1770년 12월 5일 배 모양을 만들어서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놔둔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요게 장한철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필 장한철 산책로냐, 이게 한담길이었어요. 그 이름 놔두고 왜 이거냐. 그리고 저쪽에 바로 가면은 곽지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계선에 또 하나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쪽 길부터는 곽지 과물해변 길이다.
라고 해서 요게 조금의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어떻든 장한철 산책로는 장한철 그 할아버지가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문학도의 길도 걸었고, 선비로서 그 글 공부도 했고, 이런 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13년 12월 5일 날 에월룹에서 이 표해록을 상징하는 산책로를 해서, 이건 책이거든요. 책이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뭐 998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채 안 들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이런 기록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책도 만들었고, 문학 100일장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콘텐츠를 만든다, 아니면은 뭐 전시회를 한다, 이런 걸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건 소망사항이고 꿈입니다. 뭐 이루어지겠죠, 참. 1771년 1월 11일이군요. 그 호산도에 있었을 때, 호산도에 표착했어요. 표착이란 그 배가 이렇게 바다에 표류하다가 육지를 밟아서 서 있다, 표착했을 때, 보니까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정말 중요한 자료를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일기가 배가 이렇게 부서지고 난파됨으로 인하여 써있던 일기가 그만 바다에 떨어져서 분실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기적처럼 바다에서 떠내려와서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봐봤더니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이미 비에 젖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다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걸 해서 1770년 12월 5일에서부터 1771년 음력 5월 하순까지 그 기록을 기억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표해록이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요, 16일까지는 그럭저럭 자기 기억이 잘 돼 있는데, 1971년 1월 19일자부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나 저 한양으로 갔다. 2월 3일 나 한양에 들어갔다. 3월 3일 시험 봤는데 그만 낙방했다. 5월 8일 귀향했다. 그 다음에 5월 하순에 이 책을 만드노라 해서 그 만든 모든 기록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저쪽에 있는 한담고원의 표해록 기적비입니다. 저 기적비는 배가 부서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거기 보면 1770년이라고 사이언스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보면 그 장한철 후손들이 강원도에서 현령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현령이면은 군수에서 뭐 도지사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군수를 해서 강원도 현령을 지내다가 사망을 하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6.25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고 장한철 후손들이 지금은 강원도에 있지 않고 북한 쪽에 있는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장한철 표해록은 어쩌면 그 후손들이라든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어떤 이정표의 다리도 놓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장한철 표해록 기적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장한철 표해록은 상당히 최부의 표해록과 더불어 표해록의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최부의 표해록은 임금님이 이 표해록에 대해서, 표해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라는 하명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장한철 표해록은 개인이 쓴 거기 때문에 중간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쓰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 장한철 저희 할아버지가 그만큼 문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4대 해양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기록이 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 유형 문화재 27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 저서가 유형 문화재로 기록이 등재가 된다는 건 상당히 문학적 가치가 있고 해양 문물 풍습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있고 제주도 전설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